자, 공소 제기 후의 수사입니다. 자,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의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강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의는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강제 수사 나와 있죠?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공소 제기된 후에 강제 수사 첫 번째 피고인 구속인데,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수사기관은 밑줄 그으시고 X. 피고인 구속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공소 제기된 후에는 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권한은 누구한테밖에 없다. 그쵸? 법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고 단지 법원에다가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것이죠. 판례봅니다. 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법원 동그라미, 법원에게 있다. 두 번째,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구속에 관한 권한은 누구밖에 없다? 법관에게밖에 없다. 동그라미. 검사에게 있다 없다? 없다. X.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압수수색 검증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풀어라고요. 그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역시 압수수색 검증도 법원에게 있는 것이지 검사, 수사기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보죠. 자, 공소가 제기된 후죠. 그쵸? 검사 밑줄 그으시고 X. 그쵸? 여기도 후죠. 후에는 밑에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이게 누굽니까? 수임 판사잖아. X. X. 자, 그 다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죠?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1번 체크, 2번 체크. 이거 어디서 봤어요? 218조에 할 때 봤죠. 그래서 공소 제기된 후에 임의 제출하는 부분 압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물. 두 번째, 검사나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을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돼요. 이 두 가지만 되고 그 외 부분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공소 제기된 후에 임수사 될 수 있을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읽어보시고 학설은 반대하는데 판례, 오타 나왔네요. 체크합니다. 판례는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학설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된다까지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판례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죠. 그렇죠? 이것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되었다 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증거 채택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인 조사인데요.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원칙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후에 된다. 허용된다. 예외가 있어요. 되는 예외가 있는데 증거가 번복되는 형식의 조서 있죠? 이것은 안 돼요. 번복 형식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식의 조사는, 이 조서는 동의해주잖아? 동의해주면 또 된다는 거야. 된다. 어떤 경우는 동의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쪽쪽쪽쪽 외우셔야 돼요. 자, 판례 보죠.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별표 보시면 많죠? 자, 보면 여기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증인이지 기소 제기 전에는 참고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부릅니다. 검사가 불러서 너 이 자식 우리 앞에서 했던 말과 왜 다른 거야? 그래서 추궁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형식의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소송 구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단지 뭐다?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됐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마찬가지. 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불러요. 그래서 또 추궁하죠. 추궁해서 번복합니다. 그래서 작성한 진술서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마찬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야? 증거 능력이 없는데 동의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진술조서였고 여기서는 형식이 진술서였죠. 밑에 부분은 형식이 피신조서입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야? 증거 능력이 없는데 동의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는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판례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를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부릅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시켜버리지? 증거 능력 없다 그랬지? 그쵸? 자, 이때 그 후에 이 증인이 증언하면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죠.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나중에 이 친구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치? 성립 진정함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됐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뭐 하지 않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도 똑같아. 자, 이 세 가지 판례는, 세 개의 판례는 전부 다 1심입니다. 1심. 1심 판결, 1심 판결, 1심 판결일 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 박스는 2심입니다. 이 항소심 나와 있지? 항소심 나와 있습니다. 항소심. 항소심 때에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왔어 이 친구가. 근데 또 검사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또 틀린 거야. 그래서 검사가 또 부릅니다. 또 불러서 똑같은 취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번복시키는 형식의 조서를 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빨간색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구조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 측의 기회가 부여됐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뭐 하지 않는 이상?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라서 마지막에 있는 판례들 전부 다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사는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증거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